안녕하세요. 올린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시게 되면 거의 다가 다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갔던 것이 나스닥이 가장 많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장 초반에는 PP가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옴으로 인해서 좋게 나왔죠. 그래서 장들이 다 올라갔다가 또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장 후반에 또 다시금 주가 자체는 달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봐서 시장에서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오고 있고, 유가가 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달리는데 반도체가 중심에 있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맵을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달렸던 종목들이 반도체가 많이 달렸고, 자, 그와 더불어서 소프트웨어도 같이 많이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단은 오늘 장에서 독보적인 존재였던 게 샌디스크, 그 다음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이런 것들, 그 다음 마이크론 테크놀지, 즉 반도체 메모리 중심으로 좀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팔란티 오라클, 그 다음에 팔로알토 이런 것들 있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자, 여기도 반도체가 달릴 때 원래 안 달리는데 소프트웨어도 같이금 올라갔던 그런 쌍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넷플릭스 이런 것들은 빌레크문 때문에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테슬라도 좀 빠졌던 것들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 빅테크들은 일단은 약보합은 내지는 강보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파이낸셜 분야에 있어서 자, 금리 예대 마진을 통해서 하는 업종들 있죠.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이렇게 웰스파고 이런 데가 조금은 일단 주가 자체가 주춤거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금리가 내려가니까 이런 모양이 되고 있었고, 그 다음 헬스케어 이런 것들도 좀 달렸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었고, 자, 특별히 일단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장이 이끌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개 섹터 중에서 6개가 달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5개 정도가 일단 약보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가장 많이 갔던 것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많이 달렸고, 그 다음 테크놀로지가 또 많이 달렸죠. 그 다음 리얼 이스테이트, 컨슈머 디펜스, 그 다음 파이낸셜 이런 분야가 계속해서 달렸고, 안 갔던 것은 베이징 머티리얼스인가 인더스트리얼, 그 다음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좀 안 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조금 떨어진다니까 이렇게 원자재가 조금은 좀 주춤거리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장이 일단 나쁜 게 아니고 가고 있는데, 자,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무너지기보다는 계속해서 주가는 달리는데, 자, 그 자체가 일단 돈의 힘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죠. 그 베센트가 가지고 있는 재무부 통장 자체를 보시게 되면 TJ 계정이 90만 7,324밀리언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죠. 아직까지 쓴 것도 별로 없고 계속해서 일단 잔고를 채워넣고 있다. 이제 돈을 뿌릴 시기가 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돈을 뿌릴 거니까 유동성장세가 또 시작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가 1.82% 하락한 86.93을 기록하면서 주가 자체가 90불대에서 조금 일단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죠.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고, 브렌트유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US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68% 하락한 81.18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는 80불대가 조금 일단 저항대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좀 유가가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한테 상당히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 인해서 10년물 금리가 오래간만에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4.651% 정도 내려오면서 지금 이제 0.79%가 하락이 됐죠. 그래서 이것만 좀 많이 내려와 준다면 오늘처럼 시원하게 반도체가 계속해서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0년물 금리도 오래간만에 좀 많이 내려오면서 5.2% 내려왔다. 자, 이런 것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는 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지면서 금리 인하도 하지 않겠는가. 자, 거기다 PPI 지수까지 좀 좋게 나오니까 자, 전반적으로 시장을 많이 도와주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S&P 500 지수를 보게 되면 한 0.65% 상승되고 있죠. 그래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지, 이게 내려오는 장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불플렉을 해서 주가 자체는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좋은 가운데서 올라가고 있고, 자, 가장 중요했던 여러 가지 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조금 무마가 되면서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베센트라든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주가를 떨어뜨린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공화당의 표가 없어지니까 절대로 주가 자체를 폭락을 시킨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눌림목은 있겠지만 주가는 무상향하는 걸로 우리가 체킹하시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장에서는 또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또 계속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때까지 하락을 갔다가 내려오면서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는 상승의 추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우 역시도 추세를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전반적으로 모든 시장이 러셀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나타내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오니까 좋은 모양인데 물론 약간의 눌림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려감을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장을 주도했던 것은 샌디스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샌디스크가 일단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오늘 장에서 뭐 상당히 앞으로의 재무성과가 상당히 좋겠다. 자, 그로 인해 주가가 달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자, 그와 더불어서 SK 하이닉스 역시도 저 고점을 돌파하면서 내려갔던 것을 다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고, D램 역시도 상승의 폭이 이때까지 하락 추세 있죠.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얘는 하락 추세를 다 돌파하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다. 자, 웨스턴 디스틸도 그런 내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 시게이트도 역시나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죠. 그래서 주가 자체가 전반적으로 일단은 매물이 중심으로 장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고 오늘은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그 자체가 0.2%를 예측했는데 0.00% 나왔죠. 상당히 일단 적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측치가 저번에가 마이너스 0.1이었습니다. 전보다는 약간 높게 나왔지만은 예측치보다는 낮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 반응이 좋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콜 PPI도 마찬가지죠. 0.3을 예측했는데 0.2까지 떨어졌다. 저번은 보다도 훨씬 더 2배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리 시장에서 좋은 그런 영향을 끼쳤다. 그 금리가 인하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다른 것보다는 주가 자체가 상승하는 여력이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거기다가 일단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이니셜 잡리 스크램 이런 것들도 20만 2천 건을 예측했는데 20만 9천 건. 요건 조금 높게 나왔지만은 컨티뉴잉 잡리 수 있죠. 계속 실업 청구 건수는 180만 건에서 177만 7천 건으로서 좀 줄어들었다. 이 혼조세가 되고 있으니까 고용은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고, 자, 생산자 물가 지수라든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적게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안도하면서 금리 인상은 없겠구나. 자, 그런 거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7월에 도매 물가는 안정세를 보였고 인플레이션은 완화되었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은 불투명해졌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최근의 수치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좀 지연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또 9월달 가봐야 알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일단 지금 이제 선거 전에는 인상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케빈 워싱턴 인하 쪽으로 가니까 웬만하면 인하 쪽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별히 그렇게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하락했던 이유가 두 달간의 도매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 것은 주로 가스 가격의 하락 때문이었지만 다른 주요 원자재 가격도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도매 가격 자체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인데 이러한 가격은 향후 소비자의 지불액의 변화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더욱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미납성 제품, 그다음 원자재 비용이 다시금 하락했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생산 초기의 단계에 이러한 비용 하락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제 입찰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5.26%로서 저번에 5.05% 직전 입찰보다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었죠. 자, 요런 모양이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B2 커벌 있죠. 응찰률 자체도 2.44배였는데 2.39배로서 수요가 많이 부진했다. 수요 많이 부진했고, 장기 프리미엄도 많이 일단 금리가 상단으로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의 30년물 국제 입찰이 부진한 수요, 그 다음에 역대급으로 치솟는 금리 이런 것들로 요약할 수 있는데, 특별히 장기 채권 시장이 미국의 것이라든지 재정 상황에 대해서 보내는 명확한 경고 신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응찰료를 많이 줄어드는 그런 가운데 있다. 30년물은 아무도 안 산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텀 프리미엄을 더 많이 달라. 그래서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최근의 상승세는 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신용시장에는 우려를 남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옵션 거래자들은 주식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만 채권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바클레이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세를 쫓고 안전자산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글로벌 지수 전반에 걸쳐서 옵션 시장이 좀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LQD를 중심으로 한 신용의 ETF의 왜곡도는 급격히 심화되면서 자산 분별의 하방 위험의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시장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옵션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왜곡도 있죠. 이거는 스크라고 부르고 있는데 상승의 해지, 하락의 해지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장은 상승보다 하락의 속도가 빠른 경향이 있기 때문에 풋옵션은 콜옵션보다 훨씬 더 비싼 경우가 많다. 속도가 일단 들어가죠. 이제 가속도가 들어가는 게 옵션 시장이니까 빨리 내려갈 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풋옵션에 더 많은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곡도는 거래자들이 콜옵션 대비 풋옵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이제 프리미엄을 지불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스쿠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바클레이즈 팀이 이야기했던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그런 지난주 동안에 투자자들이 상승세를 쫓고 안전자산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글로벌 지수의 전반의 왜곡 현상이 조금은 회수되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요 장표를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는 LQD라고 되어 있죠. 요 회사채, 장기 회사채를 말하고 있고 있는 S&P 500의 지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얘는 올라가고 있고 얘는 내려가는 그런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죠. 즉 말해서 스큐가 올라가고 있다는 말은 LQD에서 채권의 가격이 떨어질 위험에 대비하려는 그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일반적으로 금리는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금리 상승의 위험을 갖다가 더 크게 의식하고 있는 점이 이런 데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주가가 좀 떨어졌던 것이 요번 한 몇 주 동안에 이야기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승세를 보이는 동안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를 키워갔고 이로 인해서 채권의 수익률이 상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몇 달 동안은 부채 보험 비용이 상승하면서 막대한 지출하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신용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서 바클레이즈는 LQD를 중심으로 한 신용 ETF 편향이 급격히 심화되면서 자산군 전반에 걸쳐서 하방 위험 인식이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올라는 가는데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막는 그런 모양이 있었던 것이 이런 모양이 있었다. 주가는 올라가는데 계속 좀 불안한 모양이 있었는데 오늘 장에서 다른 것보다는 좀 유가가 좀 안정되었고 내려갔고 그로 인해서 금리가 내려감으로 해서 주가가 폭등하면서 반도체가 완전히 장을 이끌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프리스에 따르게 되면 채권 시장에서 나오는 한 가지 신호가 주시장의 어려움을 예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을 살펴보는데 자,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경제와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0년 만기 물가 연동의 국채 TPS를 갖다가 추측한다. 그게 지금 채권보다 더 나은 지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TPS 같은 지금 원금은 만기 동안의 도시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변동을 하는데 TPS의 수익률은 실질 수익률, 즉 투자자가 인플레이션을 초과해서 얻는 수익을 나타내고 있는데 10년 만기 TPS 수익률은 2.36%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TPS 금리가 2% 이상일 때는 글로벌 시장의 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년 만기 TPS의 일드 커브를 보게 되면 지금 2% 이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좀 조심을 해야 될 때다. 주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 리스크로 인해서 기간 프리미엄, 턴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있고 AI 관련 차입으로 인해서 장기 자본 조달 비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실질 수익률이 2.5% 수준에서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의 부채가 점점 더 늘어나면서 재정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것들. 그러니까 재무부는 지금 현재 7월에 재정 적자가 4,323억 달러로 급증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최대 월간 적자라는 거겠죠. 그래서 채권 시장에 막대한 또한 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 구축 자금을 위해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전 세계 자본 지출이 2010년대에는 작년 대비 전례 없는 28%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모습 속에서 채권 발행이 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시가 이끄는 새로운 그런 조직제를 본다면 연준이 보다 소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험, 재정 적자가 억제되지 않는다면 장기금리의 프리미엄이 하락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투자자는 품질과 수익률에 좀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금융 서비스, 그다음 소비자 소매업 이런 것들 업종이 현재 유사한 과거 사회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잠재적인 유망주를 찾기 위해서는 낮은 PE 레이쇼를 가진 고품질의 배당주를 선별해야 된다. 그래서 JP 모건, 그다음 화이자, 코노코 필리프스, 그다음 달러트리 이런 것들이 유력한 후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시장에서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 마진 데트라는 겁니다.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이 한 6.8% 정도 되고 있죠. 옛날에 지금 닷컴 버블 때 6.4보다도 더 많다. 자, 그렇게 보면 되는데 자, 7월에 전년 대비 한 730억 달러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상 최고치인 지금 1조 5,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자, 4개월 연속으로 계속해서 상승되면서 누적이 한 3,540억 달러가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21년도 밈 주식이 일어날 때, 자,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에 대비해서 지금 이제 M2 통화 공급량 비율은 사상 최고치인 또 6.8%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레버리지 비율이 통화 공급량을 크게 앞지른 적은 없었는데, 이게 통화 공급량보다도 제 레버리지가 더욱더 앞지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을 빌려서 투자할 때는 또 내려올 때는 또 급격하게 내려올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CPU의 총 시장 규모 템 시장이 전체 시장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총 가치 성장을 본다면은 서버의 CPU의 총 시장 자체가 2025년도에 349억 8,300만 달러에서 2030년도에는 2,100억 3,700만 달러로 크게 성장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AI 주도의 성장이 되는데 서버 CPU가 이러한 성장의 대부분을 주도하고 있다.
2025년도에는 190억 달러에서 지금 2030년도엔 1,800억 달러, 전체 시장의 53%에서 전체 시장의 86%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만큼 AI가 주도한다는 거겠죠. 판매량도 마찬가지로 CPU ATM 시장의 총 판매량이 2025년도에 2,990만 대에서 2030년도에는 8,200만 대로 증가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엄청난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형성되고 있고, 뭐 인텔, AMD, ARM 이런 것들이 큰 폭에 증가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이제 한 35.8%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2015년도에 62%에서 좀 감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AMD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15년도에 24.2%에서 증가해서 한 30.4%, 그 다음에 ARM의 멀천트 같은 경우는 21.6%, 8.6에서 증가, 그 다음 ARM의 커스텀도 12.3%로서 2025년도에 5.2에서 이만큼 증가된다. 그래서 ARM 자체가 좀 많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인텔은 좀 줄어드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ARM이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고, 판매량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시장 가치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AMD가 한 30.7% 견고한 매출의 입지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다음 ARM 멀천트가 37.9% 전체 시장 가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인텔이 22%, 그 다음 ARM의 커스텀이 한 9.4%. 그래서 총으로 보게 되면 ARM이 일단은 좀 더 많은 그런 이제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장표 하나 보시게 되면 난 AI 서버 CPU 있죠. 요거 자체를 본다면 그 2010년도가 19에서 30 정도 되고 있는데, AI 서버 CPU는 42에서 지금 180까지 되고 있죠. 4배 정도가 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만큼의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익률이 69%, 80, 83, 84, 86으로서 계속해서 증가되는 증가량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켓 쉐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2027년도를 보게 되면 45.1%가 인텔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AMD가 한 29.5%, 그 다음 ARM 멀천트하고 ARM 커스텀을 다 합해가지고 한 25%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2030년도 가서는 지금 ARM 자체가, 인텔 자체가 35.8%인 반면에 AMD가 30.3%, 자, 그 다음에 여기 많이 따라오고 있죠. ARM 자체가 두 개 다 합해가지고 한 33%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 업종이 거의 나란히 가져갈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것이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MCI 이런 주식이 S&P 500 지수의 상승률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샌디스크의 긍정적인 전망이 힘입어서 지속적인 기업의 수요가 메모리 관련 주식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샌디스크 주가가 15% 급등하면서 S&P 500 지수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웨스턴 디지털, 슈마컴이 그 뒤를 잇고 있다는 거겠죠. 샌디스크는 2018년도 회계연도까지 출하량의 3분의 1을 확보하는 장기 공급 계약을 기반으로 2030년도 회계연도까지 난객 기준으로서 매출의 총이익률 80%를 유지하기 위한 장기 계약을 발표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상승되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인공지능 추론의 워크로드의 증가로 인해서 기업의 데이터 센터 플래시 메모리 시장은 2030년도까지 1.2 제타바이트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샌디스 주가가 큰 폭의 폭등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 향후 10년까지의 매출의 성장 전망을 발표하면서 앞으로도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자, 그렇게 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샌디스의 주가 자체가 목요일 정오를 해서 회사가 투자의 날 행사에서 새로운 재무 목표를 갖다 발표한 후에 15.2%가 급등하고 있는데, 2028년도 회계연도부터 시작해서 2030년도 회계연도까지 매출이 10% 중반에서 후반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사업 투자 후에 남은 잉여현금 자체를 모두 주주들에게 환원할 계획이 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그만 급등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향후 메모리 사업 자체가 발전함에 따라서 샌디스크의 경영진은 회사가 높은 수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단연간의 전망에 따르면 수익성 지표인 총 마진율, 자, GP 마진이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30년도까지는 80% 수준에 유지한다. 자, 엄청난 GP 마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샌디스크 경영진은 회사 투자 후에 남은 잉여임금 이런 것들 모두 주주들에게 환원할 계획이다. 이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한 우리가 이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한 이유는 고객과의 긴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혁신과 협력에 뿌리를 둔 다년간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계약 덕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MBM은 고객과 체결한 다년간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계약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번 계약을 통해서 최저 가격으로도 매우 매력적인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죠.
모두 환원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회사가 돈을 벌면은 이렇게 밸런식 대차대조표에서 에쿼티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이 에쿼티 쪽으로 돈 들어온 것 갖다가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다 주고 나면은 에쿼티가 많이 줄어들죠. 에쿼티가 많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고는 ROE 있죠. 내 지금 이제 투하 자본이라든지 내 자본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리턴이 됐냐. 아무래도 이렇게 다 주고 나면은 자본이 많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리턴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알로에가 좋은 회사들이 에쿼티가 많이 없는 회사들, 자 그런 회사들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로 인해서 멀티플도 많이 받을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 통해서 샌디스크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샌디스크의 낙관적인 장기 전망을 통해서 동종업계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샌디스크의 가격 결정력, 물량 보장을 메모리 시장의 경제성이 구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로 여겨졌고 샌디스크의 분산,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SK 하이닉스의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기업의 수요의 급증을 이번 확장의 원인으로 꼽고 있고 데이터 센터의 플래시 시장 자체가 2030년도까지 1.2제타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메모리라든지 서버 공급업체들은 시장 일시적인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분기 실적이 호조로 발표했는데 샌디스크는 데이터 센터 플래시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4분기 매출이 89억 7천만 달러에서 52% 급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1분기 매출 전망치가 103억 달러에서 108억 달러로 제시가 되고 있죠.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는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3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난객 기준으로서 EPS가 2배 증가한 3.56 달러를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확장에 힘입어서 2027년도 1분기 매출 전망치가 41억 달러로 제시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까지 많이 떨어졌으니까 자 그런 것들을 이번 장에서 다 만회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올해 3분기에 클라우드 메모리 부분에서 137억 7천만 달러,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115억 2천만 달러 매출을 올렸다. 자 4분기 매출은 500억 달러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슈마크는 마찬가지죠. 자, 클라우드 기업 고객들의 AI 서버 구축을 확대함에 따라서 액체 냉각의 플랫폼의 수주 잔고가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하드웨어의 성장세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주가들이 올라는 가고 있는데 요번에 많이 눌렸던 것이 다시금 일단 이렇게 풀리면서 다시금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채권 시장 때문에 주시장이 좀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또한 샌디스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자사의 HBF 아키텍처가 HBM과 유사한 읽기 대역폭을 제공하면서 용량은 8에서 16배가 더 크다고 밝히고 있고 점점 더 메모리 사용량이 많아지는 AI 추론워크로 대응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HBF를 다양한 방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자, 기존의 HBM 스택을 대체하거나 또 HBM과 같은 고용량의 읽기 최적화 메모리로 사용할 수 있겠고 또 캐시로 사용하고 HBF의 모델 가중치와 키값의 캐시를 저장하는 방식 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디스크는 HBF가 디코딩 단계에서 이제 가중치라든지 KB 캐시로도 사용될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용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워크로드에 더욱더 대응이 잘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비레크먼 이야기인데 4년 만에 넷플릭스를 다시 인수하면서 스트리밍 전쟁에서 승리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레크먼이 지금 이제 넷플릭스에 투자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4년 전에 스트리밍 대기업의 주가가 급락한 후 갑자기 매도했던 주식에 다시금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크먼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넷플릭스에 대한 새로운 투자 포지션을 공개했는데 업계를 선도하는 스트리밍의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가입자의 확보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해서 시장의 선도적인 지위, 더욱더 강력한 수익률 그리고 급격한 매도세 위에 더욱더 매력적으로 변모한 기업의 가치를 확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2022년도 잠시 지분을 보유했던 넷플릭스의 지분을 인수했고 그 이후로도 꾸준히 넷플릭스를 주시해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현재로서 좀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투자를 통해 에크맨에게 상당한 수익을 안겨줬는데 2022년도 초에 넷플릭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을 했지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 감소를 발표하자 3개월 만에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넷플릭스 주가가 소식에 급락을 했고 자, 에크맨은 회사의 사업 모델 변화로 인해서 미래 전망을 충분히 확실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물론 퍼싱의 입장에서 본다면 넷플릭스가 3억 2,500만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디즈니 플러스, HBO뱅스 이런 것들 합친 구독자의 수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모 덕분에 넷플릭스가 경쟁사보다 훨씬 더 많은 시청자에게 비용을 분산시키면서 콘텐츠 제작에 맞는 돈을 투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이제 134달러에서 한 50% 하락했다. 그래서 PE 레쇼가 40배 이상에서 21배로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나섰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낙관적인 전망을 보게 되면 다른 것보다는 뭐 궁극적으로 성장이 되고 있다는 것들, 자, 그 다음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수익이 마진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들,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에 조합에 기반을 하고 있다. 세 가지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로 인해서 넷플릭스 매출의 두 자리의 숫자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반면에 컨텐츠 비용은 더 느리게 증가하면서 순이익이 연간 한 20% 정도는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현재 회사의 기업 가치 배수는 지금 이제 시장의 지배적인 지위를 가진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는 데이터 관련 주식이 인공지능의 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는 몽고디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게 되면 인공지능 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된다. 그래서 향후 더 큰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하면서 매수 등급을 유지하면서 12개월 목표 주가를 450달러에서 54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특별히 몽고디비는 미래의 AI 워크로드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공포에는 우리가 약세 기반으로서 매집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가장 많이 한 40% 정도 하락을 했던 이유는 자, 데이터 관리 시스템인 포스트그레 SQL이 몽고디비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을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1분기 때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단지 우려뿐이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그러한 우려는 대체로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시장은 잘못된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에서 포스트 SQL이 따라잡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자, 물론 그런 것도 사실이지만은 진정한 목표는 그게 아니고, 진정한 목표는 메모리 확장성, 실시간의 트랜잭션 데이터가 필요한 끊임없이 변하는 대규모 AI 애플리케이션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자, 바로 이런 환경에서 몽고디비가 빛을 발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고디비가 경쟁사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특별히 경쟁사보다도 데이터 규모에 아무래도 처리하는데 더욱더 능숙하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또 사용하기 쉽다. 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주가 자체가 상승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3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14명이 스트롱 바이고 21명이 바이, 그 다음 8명이 홀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최고 목표 주가는 545불 정도 주고 있고 평균 가격은 407불 정도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또 전력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이 전력회사는 엔트로픽의 IPO를 본뜬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칸 이 회사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발전기 제조업체인 1억의 주가가 수요일에 수주장구 1000% 증가했다는 것은 발표 이후에 주가가 23% 급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향후 17억 달러 규모의 사업은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엔트로픽의 대규모 주문에 힘입어서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엔트로픽은 1억으로부터 470메가와트의 전력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의 목표 주가를 16달러에서 19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도 좀 빠진다면 또 매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엔트로픽의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대규모 사업 계획과 확장 계획으로 이어질 것이란 확신이 커지고 있고, 470메가와트 규모의 1억의 세 번째 주요 데이터 센터의 계약이고, 또 하나의 우량한 고객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전력의 생산 미국 경제를 갖다 부분적으로 재편하고 있는 AI 구축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기술 기업들이 막대한 양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고, 지방이라든지 지역 전력망에 부담을 주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와 서버팜을 갖다가 지금 이제 건설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1억은 모듈형 가스 발전기를 제작해서 이 회사는 해당 발전기가 전력망의 제약, 그 다음에 연계 지연이라든지 정전 위험을 해결하는 동시에 신규라든지 확장 운영에 필요한 전력의 공급 속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게 되면 엔트로픽은 1억으로부터 록블록 발전기를 주문했고, 운영 유지 보수 등의 서비스는 별도 계약으로 적용될 예정에 있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고 CEO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는 엔트로픽을 제품만으로 모델에 포함시키고 있고 2027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에 있다. 설치라든지 운영, 유지 보수 이런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수익을 가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되면 또 수익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